당시 대리직급이었던 작업반장이 고졸인 것을 알고 나도 고졸이 되면 작업반장이 될 수 있나 보다 싶은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업반장은 특별한 케이스로 고졸의 대리가 된 것이었다고. 이즈음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었으나 일찍 퇴근시켜줄 리가 없었는데 근무 시간이 30분 앞당겨지면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고입 검정고시에 3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가 일했던 야구 글러브 제조사 대양실업이 한국실업야구의 분위기가 침체를 맞으면서 1979년 봄에 부도를 맞았다. 그래서 대양실업을 퇴사해서 17살이던 1980년에 오리엔트 전공의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에 입사한다. 오리엔트 전공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 이 당시에도 회사 사정이 다른 회사보다는 나았다고 하며 지금까지도 잘 나가는 회사이다. 이때 라카실을 자원했는데 라카실은 뭔지 아나? 없는 밀폐구역을 만들어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근무 시간에 조차 허락 없이 열리지 않는 이중문 안쪽에서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할당량을 서둘러 끝낸 뒤 숨어 몰래 책을 봤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벤젠과 아세톤 냄새를 너무 맡아 후각을 상실했으며 코가 삐뚤어졌다고. 코는 변호사가 되고 경제 사정이 넉넉해지자 치료받았지만 이미 후각세포가 55% 이상 괴사해 후각은 되돌리지 못했다.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 보이듯 이재명이 외식을 잘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후각을 잃은 사람들은 대개 굉장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매운맛은 맛, 향과는 별개로 통각이라 상대적으로 잘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당시 공부를 가족들이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제 돈으로 고학하는 거라 면전에서 막진 않았다고 한다. 단 부친은 단 하루라도 공장이 쉬는 날이면 그걸 거슬려 해 시장 청소를 시키거나 전기값 아깝다고 전기불을 끄게 해 공부를 방해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다. 첫 시도 때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졌고 두 번째 때는 매형에게 들켰으며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시도 때에는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다가 눈치 챈 약사가 소화제 같은 다른 약을 대신 줘 죽지 못했다. 하긴 불면증 확증이 없는 이가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수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엔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가되었지만 약사 개인의 판단으로 다른 약으로 바꾼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수면제의 20알, 그 동네 약사 때문에 살았다. 이 무렵 어머니는 낮에는 일을 하시다 밤에는 막걸리 장사를 하셨는데 손님 중 한 명이 이재명에게 술안주를 좀 나눠주면서 귀가 참 잘생겼네라며 복귀라고 뭘 해도 잘될 놈이라 칭찬하였다. 때마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울했던 것이 점점 상쇄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1980년에 시집을 간 누나에게 신발 하나 사줬던 어머니를 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부양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시집을 간 누나는 동네에 살던 사람과 결혼해 살았는데 없는 살림에도 아웅다웅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 물론 누나네도 형편이 좋진 않았고 생활비를 위해 결혼반지까지 팔아야 했고 매형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고. 그때 누나가 셋째를 낳았고 100일잔치에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여동생 이재욱은 상대원 시장 화장실 앞에서 돈을 받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그 당시 부친은 여동생에게 버스 안내양이 되라고 권장했지만 여동생은 죽어도 싫다면서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나중에 버스를 타다가 버스 안내양이 기사와 승객에게 욕을 듣고 울고 있는 안내양을 보고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고 한다. 이때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대입 검정고시는 단 1년 만에 합격했고 대입 준비를 하려던 이재명과 부친은 자주 다투게 되면서 이재명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리엔트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어찌됐든 대입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친은 새벽만 되면 청소하러 나오라고 했고 본인은 그게 굉장히 싫었다고 한다. 어릴 때 친근한 아버지를 꿈꾸며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서 방황했다고 한다. 어디든 다시 취직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오리엔트 시계로 입사원서를 들고 나갔지만 서류는 붙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한다. 결국 오리엔트 시계에 재입사를 했고 대입 공부도 그때서야 시작했다고 한다. 문제는 공부할 분량. 대입 검정고시는 7과목만 봐도 됐지만 예비고사는 14과목을 공부해야 했다. 주간대학에 다닐 돈은 어디서 구할 거냐는 형의 말에 경악했다. 부친은 정대학을 다니고 싶거든 주간에는 공장에 나가고 야간대학에 가라고 권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얼토당토않게 12.12 사태에 이어 5.17 내란이 연달아 터지고 제5공화국이 출범하며 대입 본고사는 물론이고 대학생 과외도 금지되었다. 대학을 가면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겠다는 게 본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전부 어그러지면서 한가닥 희망이 꺼져버렸다고 한다. 근데 이런 교육개혁으로 이재명에게는 다른 희망이 생겼다고 한다. 첫 번째로 본고사가 없어지면서 주관식 문제가 사라졌다. 검정고시는 주관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주관식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이재명으로선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내신 제도가 개편되었다. 입시에는 내신 성적이 30에서 50% 정도 반영되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그런 게 없으니 예비고사에 따라서 내신을 반영했다고 한다. 예비고사만 잘 봐도 됐다는 얘기. 세 번째로 후술하겠지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장학금 제도가 대폭 늘어났다.
과외 금지 조치 이후 우수한 성적을 보인 대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재명은 어차피 가난한데 학력고사라도 잘 봐서 장학금 주는 대학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